옛 도립공원 지구의 용도 지역을 바꾸는 양양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강원도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고도지구 지정 범위가 관건입니다. 2020년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대상지로 강원도가 선정돼 양양공항 등 지역 관광 관문과 관광지 연계 사업이 실시됩니다. 강릉시 송정동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또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폐장했던 영동 지역 전통 오일장들이 내일 삼척 오일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양양 낙산해변 일대는 도립공원에서 해제됐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제한받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는데 강원도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상업지역의 고층 건물을 허용할지를 놓고 최종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불은 꺼져 있고 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낙산 도립공원 해제 이후 규제가 풀리면 장사를 할 생각으로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용도 지역을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이 늦어져 3년째 개업을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가 얘기해 볼 때가 없으니 그저 바랬는지 1년 더 바래차 1년 더 바래차 행기 몇 년을 지내가지고. 인근의 카페 건물도 사정이 비슷해 안팎을 다 꾸며놓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다른 데 가서 알바해가면서 내 집 놔두고 식당 가서 설거지 해가면서 그러고 여기를 지탱하고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낙산 도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양양군 군 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37년간 이어진 개발 행위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이 마침내 풀릴 수 있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낙산지구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야 최종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양양군은 낙산지구 상업지역에 최고 72m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고도지구 지정을 제안했는데 해변 경관 훼손과 해안 침식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도심의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양양군은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만큼 조속히 다음 심의를 요청해 고도지구 지정 후에도 전문가 참여 등으로 환경이나 경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가까운 강릉이나 속초 해안가에 15층 이상의 건물이 여러 개 있는 점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지역 주민 의견 그리고 또 우리 양양군의 향후 발전 계획 이런 걸 담아서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좀 위원회를 개최해서 빨리 좀 결정해달라고. 낙산지구 문제까지 풀려야 일부 수정안 등을 포함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고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낙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육성하려는 양양군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도심의위원회 사이 줄다리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 산지와 정선에는 강풍경보가, 나머지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내일 오전까지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시군은 시설물 관리는 물론 소각행위와 야외 취사 금지 등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0년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대상지로 강원도가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내년까지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과 순환노선 확충, 다국어 안내와 연계 정보 제공, 교통이용 관광 편의 제공 등 세 분야의 지원을 받게 되고 특히 관광 관문으로 양양국제공항과 속초 국제크루즈터미널, 춘천 ITX 등 교통과 관광 자원을 연계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은 지역 관문이 되는 교통 거점에서 관광지까지 접근성과 편의에 맞춰 지원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방역의 핵심이 됐는데요. 강원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격리시설이 없어 시군별로 해외 입국자 관리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상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해외 입국자는 2,200여 명. 이 가운데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2주를 실시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자가격리할 공간이 없거나 가족과의 접촉을 꺼리는 해외 입국자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진단 앱을 깔고 3일 내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땅한 거처가 없거나 가족과의 접촉 우려가 큰 경우 강릉과 철원, 홍천 등 9개 지자체는 비용을 받고 임시 격리시설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춘천과 원주, 화천 등 나머지 9개 지자체는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집을 나가거나 접촉을 최소화하며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강원도는 춘천 도립자연휴양림과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을 격리 수용시설로 지정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관계자들은 각 시군 차원에서 임시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무타원에서 해주면 시군에서는 훨씬 좋죠. 인원을 차라리 차출해서. 해외 입국자 관리와 격리가 지자체별로 다르다 보니 방역 구멍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해외에서 입국한 남성 2명은 갈 곳이 없어 춘천의 한 펜션에서 머물렀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경찰에 적발돼 보건소로 인계됐는데 춘천시 보건소는 제공할 숙소가 없자 이들을 공중보건의사 숙소에 2주간 격리시켰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는 광역 차원에서 해외 입국자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1,000원에 대해 강주에 도착하는 즉시 예외 없이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시설 격리 조치합니다. 해외 입국자가 늘면서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강원도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강원에서도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득표수를 합산했더니 말 그대로 초박빙이었습니다. 강원도도 이제는 51대 49로 겨뤄야 하는 이른바 격전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단독 과반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도내에서도 3석을 차지하며 한 석에 그쳤던 20대 총선보다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인 결과와 실제 표심은 일치할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탈당파 후보들은 도내 86만 2,495표의 유효표 가운데 41만 4,071표를 얻어 48.01%의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미래통합당계 후보들의 49.65%보다 약간 뒤지는 수준이었습니다. 3대 5라는 결과보다는 좀 더 박빙이었던 겁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득표율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 2000년 열린 16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민주당계 정당의 득표율은 늘 30%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45%를 득표했지만 당시 탄핵에 동참했던 새천년 민주당의 표를 빼면 38%로 떨어집니다. 민주당 간판만으로 40% 이상의 득표를 받은 건 사실상 처음인 겁니다. 이 같은 경향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여서 2012년과 2017년 출마한 문재인 후보는 각각 37%와 34%를 득표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민주당 득표율 48%가 각별한 이유입니다. 또 후보들이 탈당해 출마를 강행하는 일은 대부분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미래통합당계 정당에서 있어왔지만 이번엔 민주당에서도 3곳의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탈당해 출마하는 등 달라진 선거 양상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던 강원도, 하지만 이젠 어떤 당도 안심할 수 없는 51대 49의 격전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해 6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던 강릉시 송정동에서 또다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강릉시 송정동의 4차선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에 빠졌다 끄집어낸 자동차는 타이어가 찢어져 앞바퀴가 주저앉았습니다. 앞으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너무 덜컹거리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가 앞으로 안 가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 앞에 직사각형 모양의 검은 구멍이 보이더니 이내 차량이 빠져 옴짝달싹 못합니다. 자칫 싱크홀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가로 1.2m, 세로 0.7m가량 직사각형 모양으로 발생한 이번 싱크홀은 크기는 크지 않지만 깊이가 2.5m 정도로 상당히 깊습니다. 이 일대 땅 꺼짐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출근 시간대에 지름 5m, 깊이 2.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방 침하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한 3년 전서부터 지방 침하가 오고 물이 비가 오면은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이 보이고 강릉시는 긴급 복구에 들어간 한편 원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고차 건도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건 때문인지는 저희가 이제 어차피 그 커팅 현상이나 이걸 안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조사와 철저한 복구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에서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강릉시 강동면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1톤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 동승자 45살 박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와 시내버스 승객 3명 등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버스 승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달여 동안 폐장했던 영동 지역 전통 민속 5일장들이 이번 주부터 재개장합니다. 삼척 5일장은 내일부터, 23일엔 북평 5일장이, 24일엔 양양 민속 5일장이 장날에 맞춰 운영을 재개합니다. 태백 지역은 진폐 환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민속 5일장 개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은 민속 5일장 상인들에게 마스크 쓰기와 소독 등의 방역 지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업체들이 코로나19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MBC 강원 영동 보도와 관련해 장덕수 강원도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열린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장덕수 강원도 의원은 현재 금융기관 내부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에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선 신용평가사에 맡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제2금융권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이륜차 운행이 급증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경찰이 안전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65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이 7.5%로 승용차에 비해 4배가량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배달업체와 이륜차에 대해 캠코더를 이용한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가 도주하는 경우 해당 배달업체 등에 방문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사북민주항쟁 동지회가 사북항쟁 4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지회는 항쟁 40주년을 맞았지만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이 제대로 안 됐다며 국가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과 사북항쟁 기념사업회 발족이 역사상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기념 행사가 연기된 가운데 폐광 지역 학생 주민 공모전, 학술 토론회, 작가 초대전, 사진전 등이 7월까지 이어집니다. 강릉농악 전수교육조교인 차주택 최동규 씨가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나이가 들어 전승 활동이 어려워진 15개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21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습니다. 차주택 최동규 전수조교는 농악대를 지휘하는 꽹과리 제1주자인 상쇠로 강릉 농악보존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승 지원금이 매월 100만 원 지급되고 장례 위로금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